결국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만으로 6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경제청문회를 요구하면서 등원을 거부하고 있어서 추경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민생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습니다.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현안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6월 임시국회 반쪽으로 열리게 됐네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어제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단독 소집 요구서를 한 게 아니라 바른미래당 소집 요청서에 이렇게 같이 올라탄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네, 뭐 개별로 참여하는 개별로 걸로,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했죠. 예, 그런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뭐 그 시작은 여야 4당이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불만을 더 토로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최소화한 형태로 개문 발차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이유를 들고 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대한 것도 제기하다 최종적으로는 경제청문회를 제기해서 지금 이제 안 열렸지만 어쨌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합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진다면 좀 이렇게 최소화시켜서 시작하는 것으로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늦게 열린 것에 대한 여당도 부담, 또 국민의 시선, 이거 충분히 감안하시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네, 이제 뭐 사실은 진짜 너무 심하게 활동을 안 한 게 되는 거고요. 그 안 한 이유가 국회가 만들어진 법을 자유한국당이 어겨서 생긴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추경안을 처리를 해야 되고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 때문에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의 그런 막무가내기식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국 한교안 대표가 끝까지 얘기했던 패스트트랙에 대한 원천 무효, 그다음에 사과가 안 되면 정상화되는 것은 어렵다라는 그런 사실상 고집 때문에 현재까지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같이 협력해서 어쨌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한국당은 어제 의총에서도 패스트트랙 철회나 경제청문회 없이는 국회 정상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거든요. 예. 여야 4당의 이런 국회 개회 요구안을 제출한 이 부분 한국당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이나 상황 변경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다 비슷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그 요구를 하고 있고 한국당은 정상국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회를 빨리 개원해가지고 국회가 돌아가게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고 한국당이 말하는 정상국회라는 거는 국회가 열려도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비판 견제하는 그 기능을 못하고 청와대가 또는 정권 차원에서 결정한 여러 가지 예산 관련, 법안 관련 사안들을 그냥 통과시키는데 덜러리 역할 또는 거수 역할만 하는 거는 그건 정상적인 국회가 아니다, 입법부가 아니다. 그 기능을 회복해야 국회가 열려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데 이제 방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또 청와대와 좀 더 줄다리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조치로서는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를 일방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국회라면 그건 그 국회가 아니다, 입법부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그거를 철회하고 또 사과하고 그리고 철회나 사과가 어렵다면은 합의 처리라도 약속을 해라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그 실상 어려움의 실상과 그 원인 이런 걸 제대로 규명해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고 그 방안에 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맞는 방안인가 아닌가도 제대로 검증이 필요하고 그게 검증 이후에 추경안이 통과돼야 그게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경제청문회, 꼭 청문회가 아니라면은 청문회라는 용어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실상과 원인과 대책을 진단하는 그런 논의의 자리는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언제든지 들어와라 환영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한국당이 들어오더라도 지금의 국회 상황이라면 쉽게 되지 않을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애결이 그렇지 않죠. 부분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경제 문제에 대한 여야 간의 논의, 그다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한국당이 이제 민생 투쟁 현장을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교안 대표가 사실 그 들은 얘기가 다 언론에 보도되고 본인들이 여러 차례 걸쳐서 의총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좌파 독재라고도 명명했고 또 경제가 아주 망가져가지고 그야말로 국민들이 지옥이다라고 얘기까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 들어오셔가지고 대정부 질문하고요. 해당 상임위 열어서 경제 상황이 어떤지 장관들 와서 질문에 답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결산특위 열면 되는 거고요. 현안 질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국회가 하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근데 지금 생뚱맞게 장외에서 자꾸 무슨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왕에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팽개치고 새로운 단어와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동안 토로했던 것처럼 한교안 대표 때문에 이 합의된 내용이 잘 반영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도 빠지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던 건데 1대5로 만나고 그다음에 1대1로 만날 수 있고 내지는 1대1 만나고 1대5 만날 수 있는 건데 1대1 만나자고 해놓고 3당과만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만남의 주체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함께 보자, 여야 대표를 함께 보자고 하는데 계속 다른 조건을 내걸어서 만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한교안 대표가 하는 방식인데요. 예. 지금 얘기했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가 열려도 공전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프레임인 것이고요. 지금 뭐 예산결산위원회나 아니면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긴 합니다만 국회가 열리면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일정을 잡고 주요한 의제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의하면 될 문제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2, 3월 달에 문 안 열고요. 4월 달에 비쟁점 법안만 하고 5월 달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지금 6월 달도 중순을 넘어서 하순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대 국회가 결국은 국민들이 볼 때 최악의 국회로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오만함과 그다음에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도 이제 이렇게 장외 투쟁을 쭉 하고 나서 경제가 어렵다라는 건 공감한다, 안다. 때문에 경제를 좀 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있는데 추경안을 근데 처리하고요. 이제 거기에 있어서 네. 이제 한국당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방법론적으로 추경안은 아니다라는 게 한국당 입장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동안 추경안이 무슨 문재인 정부 때만 등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추경을 편성해서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치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운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라. 예를 들어서 정책을 바꿔라라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정책에 대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2년, 3년 차 접어들어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이제 입장인 것이고요. 예. 그것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나 아니면 최저임금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경안은 지금 산불이나 재해나 그다음에 포항 지진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 등 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당장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들이 있는 것을 예. 국회가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정책적 취지인 방향 거죠. 문제와 추경안 문제가 함께 필요한 부분이다. 함께 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이 볼 때는 정부의 입장이나 주장이 너무 편의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경제 문제 나오면 경제 잘 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성과 나타나고 있다. 경제 구조 안정돼 있다. 튼튼하다. 그리고 지표 좋아지고 있다. 경기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정부 여당이 추경안을 제출하고 나서는 경제가 어려운데 빨리 이거 해야 된다. 경기 살리려면 지금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다급하게 그 야당을 압박을 하거든요. 경제 어려운데 야당 뭐 하냐. 뭐
경제 살리려고 하는데 왜 빨리 안 도와주느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도대체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보는 경제의 현실에 대한 진단이 뭐냐, 예. 잘 되고 있다는 거냐, 위기라는 거냐, 그거부터 정리를 하자는 거죠. 진짜 정부 여당 말처럼 별 문제가 없고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소득주도 성장 성과 나타나고 있고 지표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숨 넘어가듯이 이미 기존 본 예산 자체가 400 몇십 조, 거의 500조 가까이 수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거의 뿌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10몇 조 더 한다고 해서 이게 경제가 죽을 경제가 살아나고 그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경제가 못 살아나고 그거 통과 안 시켜주는 야당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럼 현실 진단부터 제대로 해보자. 진짜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게 청문회를 맞으냐. 하자. 예. 그런 측면에서 야당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 청문회도 민주당은 거부하는 논리가 경제 잘 되고 있는데 왜 실정이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우리 보고 실정을 인정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정부 여당 이거 입장을 질문 하나 정리를 좀 하자라는 드릴게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은 청문회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 의원님 얘기나 여당 이야기는 예결이나 상임위 또 대정부 질문을 통해 얼마든지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해서 질타를 할 수 있고 비난을 할 수 있다. 그런 자리들이 마련이 있으니까 일단 들어와서 얘기를 해라. 청문회는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일단 여당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국민의 어떤 책임감 때문에 국회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국당도 계속 이렇게 자꾸 등원해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결국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또 다시 어떤 명분을 줘야 되는 건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이유로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정말 들어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는 기본적으로 열려야 되고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 있어야 되고 실제로 현역 의원들은 밖에서 장외투쟁하는 그 오래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본인들이 거기서 할 역할이 별로 없거든요. 장외투쟁하는 거는 뭐 지구당 당원들 동원하고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것밖에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은 거기서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까지도 국회가 열려서 상임위 본회의장에서 정부 여당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따지고 하는 데서 본인들의 존재 이유와 그 역할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건 다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 들어왔을 때 자기 그 역할을 못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못하고 정부 여당이 짜놓은 프레임대로 정부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그냥 덜러리만 쓴다면은 그건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국회에 들어가자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예. 특히 이제 경제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뭐 본회의장에서 주장한다든지 실정을 지적한다든지 또는 뭐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여야가 서로 각자 엇갈린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 규명이 안 됩니다. 실제 경제가 상황이 어떠냐, 실상이 어떠냐를 규명하려면은 정부 자료가 와야 되고 정인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그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고 하면서 실상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죠. 일방적인 그 주장하고는 다르게 그러려면 청문회를 해야 자료 요출을 할 수 있고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정인들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자는 거죠. 제가 한마디만 더 그러시죠. 붙이면은요. 네, 여기까지 경제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은 경제청문회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한교안 대표의 1대1 회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고리다라고 봅니다. 네, 제가 그건 볼 어떤 때는.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1대1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쳐놓고 그중에 이제 두세 가지를 취사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협상이라고 경제청문회를 포기하는 한다면. 대신에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와 1대1 경제청문회를 회동을 또 다른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까? 경제청문회가 뒤늦게 등장한 거지 않습니까? 예.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반영하겠다, 주장을 펼치겠다라고 한 건데 갑자기 등장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조건을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1대1 회동을 하기 위한 제가 볼 땐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이번엔 병사 논의 여기까지 하고 예. 다른 윤석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앙지검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4명의 후보군 중에 물론 예상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청와대가 이미 낙점을 하고 있었다. 뭐 여당 쪽에서는 다른 분을 같이 올렸는데 뭐 청와대에서 윤석열 지검장을 뭐 낙점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여야 평가는 엇갈리는데 그분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부담이 있었는지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적폐청산과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지명을 했다라고 이제 청와대는 발표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국정원 감금 사건의 재판을 5년 가까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대법원에 그 검찰이 이제
상고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가 가장 고초를 겪었던 것 자체가 국정원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당시 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교안 장관께서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질타를 하니까 관련성이 있다. 그러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에게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간의 위법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 다만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마 국민들의 큰 울림으로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의 지명에 대해서 야당이 반발하는 것은 지금 시대가 원하는 제대로 된 수사, 그다음에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고우면하지 않은 검찰의 진면목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발하는 거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이 진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잔재들을 좀 청산해내고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는 그런 족적을 남기는 검찰총장이 되시기를 좀 기대합니다. 예, 네. 야당의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윤석열 검찰총장 될 줄 알았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 인사할 때 그때 이미 토론 이야기가 청와대에서 맨 먼저 윤석열 그 차장검사한테 총장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그거는 곤란하다 그래서 낮춰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했고 결국 총장 하게 될 거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그때 2년 전에 들었었으니까 그거는 대통령 인사를 할 때 있어서 지금 정부의 국정 제1과제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난 정부하고 각을 세웠던 대립했던 윤석열 검사만큼 더 적임자는 없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뭐 특수수사로 해야 되는데 특수통이기 때문에 또 특수검사들 많이 또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 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당시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거꾸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다 무너졌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수사 절차에 있어 가지고 무차별적인 그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한다든가 또 피의 사실 그 유포가 또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다든가 또 여론몰이식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불법 수사다라고 야당은 보고 있고 또 국민 일각에서도 적폐 수사에 대한 피로감이랄까 이런 것이 형성되고 있는 차원에서 이걸 3년 더 임기 말까지 더 연장하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청문회가 굉장히 야당으로서는 할지 안 할지 아직은 뭐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는 안 했지만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세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본다면 역으로 본다면은 윤석열 검사장이 총장이 돼가지고 적폐 수사를 더 3년간 더 연장하는 것이 정부 여당에 과연 이득일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여권 안에서도 좀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적폐청산 그리고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임명을 하면서 내정을 하면서 근데 과거에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 내정을 할 때도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검찰 개혁안이 나오고 나니까 반대를 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검찰주의자다라는 평도 있고 해서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같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공개적으로 본인의 개인적 입장을 표명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때문에 이번에는 좀 반대하는 입장을 내시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다만 그동안 국정원
대한 수사라든가 아니면은 최순실 특검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그 우리 사회에 뿌리 깊었던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놀랐던 거 아닙니까? 지금 적폐청산을 더 하는 것 아니냐, 3년 내내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제 우리가 계속 드러난 것 보면 기무사나 경찰을 동원한 그런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이고요. 심지어 대법원장이 그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재판에 개입한 흔적들이 나온 것이고 재벌이 정권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려는 가장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을 여전히 두둔하고 있는 세력들 안에서 있는 것이고요. 또는 칼날이 자신들에게 들어올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 거지 일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상식적으로 놓고 볼 때 법 위에 법이 없듯이 국민들은 군림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특혜를 누군가가 독점대로 갖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이 지금 내정자가 이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검경 수사권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문무일 총장은 총장으로서 역할이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이제 2기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는 그동안 본인이 겪었던 그런 핍박도 있는 거지만 그것이 검찰이 어떻게 반석 위에 올라갈 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국민이라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의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갈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성교 사무총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인데 제1야당의 사무총장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고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3개월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뭐 갈등설 아니면 뭐 주요 정책 과정에서 소외됐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던데 우리 조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이 갑작스러운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도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죠. 본인도 뭐 딱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본인 공개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건강상 이유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사자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5선에 도전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인이 내가 건강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역설적으로 건강이 별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건강이 안 좋다면은 그거는 다음 선거에 굉장한 악재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다. 물론 이제 당뇨가 있어서 좀 병원도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본인이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면은 실제는 그게 주된 이유가 큰 아니라는 문제가 거죠. 아니라는 의미고 그 진짜로 건강에 문제가 있고 그게 공개되면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상대편으로서는 공개가 굉장히 좋은 소재죠. 그래서 그걸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거는 거꾸로 보면 큰 문제 아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막말 논란 이런 데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계속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느껴서 황 대표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사의를 표명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황 대표 계속 말렸는데도 끝까지 이제 그걸 그만두겠다고 한 걸 보고서 거꾸로 황 대표에 대한 좀 섭섭함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추측도 나오는 것이 알겠습니다. 사무총장이 사무당무의 책임자인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약간 소외된 그 이야기가 몇 번 나온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 때문에 좀 섭섭함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아닌가 더 이상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나올 수 있습니다. 홍문정 의원이 탈당계를 냈잖아요. 이런 친박계 강성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이 한국당을 조금 이렇게 어지럽게 하니까 뭐 그거하고 관련된 시기적으로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전혀 영향이 없을까요? 사퇴 배경에는? 일단은 뭐 지금 보통의 경우 일진상의 이유 내지는 그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그 물러난다, 자진 사퇴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잡는 과정인데 이번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얘기를 한 거 보면 한성교 의원이요. 이유로 보면은 이제 뭐 그 이제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한 건데 사실은 막말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홍문정 의원의 탈당이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라는 이거를 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패도 있고 분열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그래서 결국은 홍문정 의원 탈당이
그 지금 현재 이런 그 내년에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이 이제 계속 연쇄적으로 탈당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이렇게 해서 보수가 분열되는 것의 첫 단추가 지금 이제 채워졌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